알기 쉬운 금융, 경제, 이 세상 재밌는 이야기 시동이키의 시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설명해 왕! 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구독 누르시면 손가락 부러지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병원비 드릴게요. 한번 부러지나 안 부러지나 눌러 보실게요. 구독! 자, 스피디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홍콩! 별들이 소근대는 홍콩의 밤거리, 바로 그 화려한 렁콰이펑 밤거리의 홍콩. 주윤발 장국영 형님, 따거의 나라 홍콩 늘 가고 싶어 했고, 그래서 우리 연인들에게 오늘 홍콩 보내줄까 라고 얘기했던 그 홍콩 이야기 중에서도 오늘은 전보 레스토랑에 관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몇 년 전 우리나라 국보 1호 숭례문이 불에 탈 때 우리가 어떤 목조 문화재 하나가 불에 탔다고 해서 가슴이 아팠던 것은 아닙니다. 일제 때 정했네 어쩌네 하지만 국보 1호라는 상징성 때문에 우리의 역사 전체가 불에 타는 것은 아닐까, 이런 감정이입이 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가슴 아파했었던 적이 있었죠. 또 몇 해 전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성당이 불에 탔을 때 전 세계에 속보로 소식이 전해졌고, 각국의 대통령, 각국 정부의 성명이 발표되는 등 큰 난리가 났었죠. 아마도 서구 문명과 역사, 문화, 파리라는 도시의 상징 그 자체로서 노트르담 성당이 큰 의미가 있는 건물이었기 때문이죠. 자, 홍콩은 어떨까요? 홍콩의 숭례문, 홍콩의 노트르담 성당 같은 그런 의미 있는 상징, 그게 뭘까요? 홍콩에 가신다면 반드시 들러봐야 한다는 코스, 꼭 한번 들러서 사진 찍고 딤섬 먹고 해야 되는 곳, 바로 전보 레스토랑입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홍콩에 관심이 없거나 안 가보신 분들은 그냥 식당 아니야? 이러실 수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길게 그 의미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홍콩 하면 전보 레스토랑이 주는 상징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본론에 앞서서 짧게 일단 전보 레스토랑 그 역사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수상 식당입니다. 세계 최대! 식당 자체가 하나의 배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한강 유람선 전체가 식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보를 만든 건 홍콩 마카오 최고의 재벌 스탠리 호! 엄청난 부자죠. 오늘의 마카오를 만든 그분! 마카오에서 돈을 잃으면 그 절반은 스탠리 호의 주머니로 들어간다고 했던 그 스탠리 호! 스탠리 호가 1976년 당시 3,200만 홍콩 달러, 우리 돈 50억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명나라 때 중국의 황제가 머물던 황궁을 본따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는 육지에서 바로 연결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작은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아주 낭만이 있고 재밌습니다. 우리도 관광 가면 그 나라의 느낌이 물씬 나는 특색 있는 관광지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기 가보시면 아하, 이게 바로 중국이구나, 이게 바로 홍콩이구나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가면 황제 옷 입고 사진 찍는 곳도 있고, 해산물도 엄청 유명하고, 엘리자베스 여왕도 왔다 갔다 하고요. 우리의 탐 크루즈 형님, 한국이 사랑하는 탐 크루즈 형님도 왔다 가셨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간 그곳입니다. 도둑들 같은 우리나라 영화도 거기서 촬영을 했더랬었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된 홍콩의 민주화 시위로 인해서 분위기가 말이 아니었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도 없고 주민 이동도 제한이 되고 결국 경영난이 찾아옵니다. 경영난을 못 이겨 2020년 3월부터는 영업을 중단하게 되죠. 이제 면허값, 정박료, 안전점검비 등등 천문학적인 유지비 부담으로 매물로 나오게 되는데, 주인을 찾다 결국 못 찾고 폐업을 하게 되는 상황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단순 폐업으로도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정박료, 거기 떠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이 운영업체가 이 전보 식당을 홍콩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결정합니다. 지난 6월 14일 예인선에 이끌려서 홍콩 에서 떠나는 우리 전보 식당의 모습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 홍콩을 추억하는 많은 분들에게 상당히 안타까움을 불러일으켰던 장면입니다. 자, 이때 운영업체는 이런 발표를 합니다. 정박료가 싼 다른 곳을 찾아서 옮긴 뒤에 정비를 하고 언젠가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다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그래서 할 수 없지, 가슴 한켠 아련한 감정만 남기고 그러려니 했는데
여기서 잠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소름 주의. 이 전보가 그만 지난 18일 남중국해 파라셀 제도를 지나다가 침몰했다는 것입니다. 침몰 수심이 1000m가 넘어 인양도 어렵다는 뉴스. 이 소식은 아련한 감정을 넘어서 어떤 슬픔, 진짜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죠. 이제 우리는 전보를 다시 볼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우리 집단의 기억, 집단의 추억이 바닷속으로 침몰한 것 같은 기분입니다. 이 소식을 보고 홍콩에 운이 다한 것 아니냐, 홍콩 침몰을 상징하는 거 아니냐,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로 안타까워했습니다. 저는 홍콩에 여러 번 갔었습니다. 내 집 같은 홍콩, 저 역시 많은 추억 그 일부가 잘려나간 느낌을 가졌었습니다. 자, 그런데 반전! 과연 여러분, 전보가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것이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고의로 누군가가 전보를 바닷속으로 설마? 저는 처음부터 이상했습니다. 왜냐? 전보가 홍콩을 떠나면서 행선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동남아 어디? 자, 둘째, 전보는 사실 자체 동력이 있는 배가 아닙니다. 앞에서 끌어줘야 되는 네모난 부유물체죠. 뒤뚱뒤뚱 하다 보면 물이 들어오기 쉽습니다. 자, 세 번째, 사고 시점으로 추정되는 시간대에 날씨가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자, 네 번째, 예인에서 끌고 갔다라고 하기에는 사고 수역으로 너무 빨리 도착한 거 아닌가? 도대체 정확한 사고 위치는 어딘가? 왜 거기인가? 자, 그래서 저는 처음 저 보도를 보자마자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부터 제가 뇌피셜로 소설을 써 제껴 나가 보겠습니다. 이 전보는 어디로 가고 있었을까요? 각종 소식통에 의하면 캄보디아라고 합니다. 캄보디아에 과연 저 전보가 필요한 자본가가 있을까요? 엄청난 운영비를 댈 수 있는 회사가 있었을까요? 만약 정말로 캄보디아로 가는 것이 아니었다면 캄보디아로 가는 것처럼 캄보디아에 있는 어떤 기업이나 자본가가 서류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하여간 동남아에는 친중국계 자본이 사실상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죠. 진짜로 갔던지, 진짜로 가려고 했던지, 간다고 하는 증명만 필요했던지, 즉 중국계 어떤 회사나 자본가와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한번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그럼 전보가 홍콩을 떠난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바다에 버려졌어야 할까요? 하나는 관리, 유지, 폐기 비용이 더 비싸니까 그냥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생각하고 무단 폐기하는 거죠. 쓰레기 봉투 사기 아까우니까 쓰레기 봉투를 그냥 버리는 사람은 우리 옆 동네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어디나 있으니까요. 자, 둘째, 혹시나 사고로 위장하면 보험료가 나오지 않을까요? 개꿀 느낌이 나지 않을까요? 내가 버린 게 아니라 잘 가다가 사고가 났다라는 걸 믿어주기만 한다면 이거 웬 떡? 이건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아예 돈을 버는 느낌적인 느낌? 어때요? 슬슬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물론 아직까지 증거는 없는 뇌피셜 소설입니다. 그리고 해상보험은 아주 복잡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홍콩 일간지 명보에서는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뒤집히기 쉬운 배인데 진짜로 버릴 게 아니었다면 처음부터 대책이 있었어야 한다. 즉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배만 끌고 갔다는 것은 적어도 고의, 적어도 미필적 고의, 그런 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다는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아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이 발음이 좋더라고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는 이런 기사도 나오게 됩니다. 국제해양법상 다른 배의 항해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배 소유주가 사고를 수습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고의 침몰에는 반드시 형사 책임이 따른다. 자, 이런 식으로 뭔가 낌새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홍콩의 해사부가 나서기 시작합니다. 야, 전보, 내가 이런 사건, 이런 얘기를 언론을 통해서 알아야 돼? 자식들 정식으로 보고해 인마. 기사를 보면 침몰 사건을 언론을 통해 접했는데 뚜껑이 열리겠죠, 홍콩 해사부가. 그래서 침몰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너 규정 위반이야, 알아 인마? 라고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이 때문에 23일에 비로소 배가 전복은 돼 있지만 아직 떠 있다는 보고서를 받을 수 있었다. 이상한 거 눈치채신 분 있으세요? 눈치 빠른 AFP 기자가 전보 대변인에게 물어봅니다. 배가 침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자 대변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가 뒤집혔다. 이게 뭐죠? 침몰, 가라앉은 게 아니라 뒤집혔다. 전복됐다.
자, 배가 침몰했으면 24시간 이내에 당국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전보는 그걸 하지 않은 거죠. 자, 우리 맨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첫 번째 뉴스 뭐라고 발표됐습니까? 전보는 침몰했다. 그것도 수심이 1000m가 넘는 해양이라 인양도 곤란하다.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전보는 침몰이 아니라 뒤집혔다. 여전히 떠 있는지 가라앉는지 확인해 줄 수 없다. 당국에 보고해야 되는 규정을 생각해서 뒤늦게나마 입장을 막 바꾸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하, 냄새가 나지요. 늘 범인들은 말이 바뀝니다. 진실은 하나죠. 말이 바뀌는 건 그 자체로 의심이 드는 상황. 아따, 전보 많이 쫄렸나 보네. 아따, 전보 많이 쫄렸. 그리고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전보와 예인선은 아직도 파라셀 제도에 떠 있는 것 같다. 이제 느낌 오시죠? 과연 사고는 고의였나 아니었나? 캄보디아에는 진짜로 가려고 했었나? 서류만 꾸며놓은 걸까? 지금도 떠있나 침몰했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반전에 반전! 저 전보를 이끌고 갔던 조그만 예인선, 만약 이 소설이 제대로 쓰여지려면 저 예인선과는 고스톱을 짰어야죠. 패를 맞췄어야죠. 핵소름! 당시 전보를 예인하던 저 작은 배, 저 예인선이 바로 한국 선적의 배라는 점! 와, 이거 뭐지? 6월 14일 홍콩 에버딘 항에 정박돼 있던 저 전보 수상 레스토랑을 끌고 캄보디아로 향하던 예인선은 한국 선적의 배, 이름이 바로 재원 9호. 재원 9호는 1988년 국내에서 건조된 노후된 예인선으로 현재 홍콩에 사무실을 둔 한 해운업체에 의해 운항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해양 분석업체인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재원 9호의 최종 목적지는 캄보디아 시아누쿠빌로 나타났다. 그런데 재원 9호는 전복 사건이 발생할 당시 갑자기 유턴에 가까운 항로 변경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배는 여전히 사고가 발생한 해역에 머물고 있다라고 합니다. 와, 역시 제 예상이 어때요? 돗자리 한번 깝니다. 신기 있어. 예리해. 자, 이 재원 9호는 지난해 12월에도 선박을 예인하던 중 이와 유사한 사고를 낸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박 추적 사이트 플리트몬에 따르면 재원 9호는 지난해 12월 홍콩 선적의 해상 작업 플랫폼 동지 2호를 홍콩에서 한국으로 예인하던 중 대만 펑후 제도 인근 해역에서 기상 악화로 예인하던 줄이 끊어지며 선박 을 놓치는 대형 사고를 냈다. 당시 줄이 끊어지면서 풍랑에 휩싸인 동지 2호는 인근 섬에 좌초되며 수중 침몰만은 겨우 면했으나 끝내 폐기 처분 수순을 밟았다. 아주 보통이 아니네 요거. 어떠세요 여러분? 예전 홍콩을 추억하던 그런 감성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되는 부분이 명확히 생겨버렸죠. 이제 홍콩은 우리가 알던 그 홍콩이 아닙니다. 최근의 홍콩 상황을 한번 볼까요? 조셉 젠이라는 카톨릭 추기경도 민주화 운동 때문에 체포됩니다. 우리는 군사 독재 시절에 그래도 명동성당이라는 마지막 촛불은 지켜졌었는데 중국은 그런 거 없습니다. 추기경도 그냥 체포해버려! 그리고 얼마 전에 홍콩의 새 행정장관으로 존 리라는 사람이 당선이 되는데 득표율이 무려 99%! 우리가 농담으로 높은 득표율이 나오면 야 공산당이냐? 공산당 득표율이야? 이랬었는데 진짜 공산당 득표율이 나와버린 거죠. 이 사람은 홍콩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던 경찰 출신, 국가보안법이 공약이라고 합니다. 7월 1일 시진핑이 홍콩 반환 25주년 기념으로 드디어 홍콩에 간다고 합니다. 상황 끝났다는 거죠. 제가 인터넷에서 본 최근의 홍콩 아파트 사진입니다. 한때 아시아를 이끌던 자유세계의 진주 홍콩이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이제 별들이 소근되는 홍콩은 없습니다. 민주주의 없고요. 관광객 없고요. 도시는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홍콩 섬과 구룡반도를 구경하는 야경의 끝판왕 스타페리도 지금 운행을 중지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홍콩의 빛이 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보의 침몰을 보면서 슬펐던 이유는 그저 수명을 다한 배 한 척 때문이 아니라 수명을 다한 우리의 홍콩, 아시아의 진주를 저 전보가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제 다시 진짜 홍콩은 없을 것 같기에 가슴이 아렸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전보의 침몰과 그 사고 뒷얘기를 소개해드렸고 우리나라 선적의 예인선까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 전보 레스토랑 그 시작은 홍콩스러웠으나 그 끝은 중국스럽다. 점심 짜장면이나 먹으러 가자.